바스티유 광장은 바스티유 감옥이 있던 곳으로 더 유명합니다.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1호선과 8호선 바스티유역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프랑스 혁명은 민중이 이곳을 덮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은 14세기 파리의 생탕트완 교회에 건설된 요새인데요. 17세기 이후에는 국사범들의 감옥으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혁명 당시의 감옥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그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바스티유 광장은 프랑스 대혁명의 도화선이 된 후 지금까지 시민계급과 노동계급을 대변하는 광장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혁명 기념탑과 오페라 바스티유라는 오페라 하우스가 있죠. 오페라 바스티유는 역사적인 바스티유 공격 200년을 기념하여 1989년에 세워진 모던 스타일의 건물입니다. 바스티유란 본래 중세기의 성체를 의미하는 보통 명사였는데요. 14세기 100년 전쟁 때 파리 방위를 위해 이 요새가 건설된 이후 고유 명사가 되었습니다. 루이 13세 때 정치가 리슐리에가 감옥으로 개조하고 루이 14세 이후에는 귀족, 문필가 등의 국사범을 투옥하여 이후 바스티유는 전제 정치의 상징으로 변모했습니다. 시인 볼테르, 사상가 디드로 등도 한때 이곳에 구금되었죠. 1789년 7월 14일 파리 시민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 점령했습니다. 그 뒤 감옥은 혁명 정부의 명령으로 철거되었고 다음인 1880년 이날을 국경일인 바스티유 기념일로 정했죠. 그래서 매년 7월 14일은 프랑스의 전 국민적인 축제일입니다. 바로 전제 정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바스티유 감옥을 공격한 날이기 때문이죠. 이 사건은 바스티유에서 15문의 대포가 민중을 향해 불을 뿜어 다수의 희생자가 생기고 사망자가 1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후 성난 군중들이 노도처럼 밀려들어가 신음하는 죄수들을 해방하고 이들과 함께 파리 시내에서 승리의 행진을 벌였다고 하죠. 그러나 바스티유 감옥 공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어 흥미롭습니다. 당시 바스티유 감옥은 전제 정치를 반대하는 10,000명의 정치범들을 수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시민들이 갇혀있던 정치범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공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으로 몰려갔을 때 감옥에는 단지 죄수 7명 뿐이었는데 7명 중 4명은 사기꾼이었고 2명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인데요. 새롭게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업적을 미화하고 이전 시대를 평가절하하는 논리로 바스티유 감옥의 진실도 왜곡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곳은 감옥 중에서도 고급 감옥으로 저명 인사나 귀족들이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수용 생활은 상당히 자유로워 그 안에서 하인을 고용하기도 하고 개를 키우거나 친구를 초청할 수도 있을 정도였고 감옥 안의 시설과 죄수들의 복지도 훌륭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은 이곳의 사정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고 그저 높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이라고 하니 왕에 반대하는 정치범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시민들은 단지 바스티유 감옥에 무기와 탄약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하러 몰려간 것이지 굳이 바스티유를 점령할 계획은 없었다고 합니다. 바스티유를 함락한 이튿날 프랑스 대혁명은 완성되었죠. 7월 16일 파리의 선거인단은 바이를 시장으로 라파에트를 국민방위군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바스티유 함락은 크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지만 매우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왕실은 이 사건에 매우 당황했고 파리가 시민 계급들의 손에 넘어갔다고 생각했죠. 당시 바이 파리 시장은 민중이 왕을 정복했다고 표명했으며 3색기를 왕에게 주었고 왕은 그것을 자신의 모자에 달아서 시민들에게 항복을 표시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왕의 항복을 받아낼 목적으로 바스티유를 점령한 것이 아니었지만 이들은 바스티유를 점령했으며 결국 왕의 항복까지 받아낸 것입니다. 또한 재미있는 사실은 프랑스 국민들이 황제를 단두대에서 처형한 지 10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황제를 열렬히 원했는데 그 황제가 바로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는 파리의 중심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그 유명한 파리 오페라좌의 화려한 건물과 라파에트 백화점, 환전소, 면세점, 쇼핑센터 등도 밀집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오페라와 발레의 전당이 바로 오페라 하우스인데요. 지하철 이용 시
3호선과 7호선의 오페라역에서 하차하면 됩니다. 이곳은 이탈리아 밀라노의 라스칼라와 쌍벽을 이루는 세계적인 오페라 극장이죠. 파리 오페라 하우스는 소설 오페라의 유령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주목받기 시작하는데요. 이 소설의 배경이 된 파리 오페라 하우스는 빠지지 않고 들러야 하는 파리의 관광 명소로 급부상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는 한꺼번에 450명이 등장할 수 있는 무대를 가진 초대형 극장입니다. 코린트풍의 기둥 사이에는 하이든, 바흐 등 7인의 음악가의 흉상이 조각되어 있네요. 오페라 하우스는 1875년에 세워졌고 총 2200석으로 폭은 125m, 건평은 11,000평방미터의 규모를 가졌습니다. 내부에는 하얀 대리석의 계단, 그랑 테스칼리에가 있으며 큰 홀은 휴식 시간 사이사이에 거대한 사교장이 되기도 합니다. 눈을 들어 천장을 바라보면 천장 가득 샤갈의 꿈의 약속이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마치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내부에는 오페라 박물관, 도서관 등도 있습니다. 박물관에는 이 극장에서 활약했던 가수나 작곡가의 초상화, 의상, 무대 장치 등이 전시되어 있죠. 극장 밖의 오페라 광장에서 앙드레 말로 광장까지 이어지는 거리에선 쇼핑과 각종 오락을 즐길 수 있으며 거리의 노점상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파리의 신도시 라데팡스는 파리 중심의 서쪽에 있으며 현대적인 건축 양식이 돋보이는 곳입니다. 라데팡스는 유럽에서 고층 빌딩이 밀집해 있는 지역인데요. 1958년에 공사가 시작된 복합단지는 사무실이 줄을 이루지만 호텔, 아파트, 쇼핑점, 레스토랑, 카페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파리 외곽에 초현대식 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곳은 파리 내의 개발을 성공적으로 제안하여 파리의 보존에 기여하게 되었죠. 모든 교통수단을 지하로 다니게 하고 지면은 단단한 특수 재료로 덮여 있어 교통으로 인한 소음이 전혀 없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라데팡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축물은 바로 신개선문 그랑드 아르슈입니다. 1989년 7월 14일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는데요. 이 개선문은 높이 110m의 거대한 문으로 가운데를 뚫어 사각형으로 만들었고 벽면은 유리창문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전시관과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유리로 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까지 올라가면서 서서히 파리 시가지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신개선문은 그 유명한 개선문과 일직선상으로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두께 또한 똑같습니다. 신개선문은 파리 중심의 루브르에서 시작되어 샹젤리제 거리, 개선문을 따라 보불 전쟁 때 파리 방어를 기념하기 위한 작은 기념비까지 이어지는데요. 작은 기념비들은 그 주위의 마천루에 가려 난장이처럼 보이고 그 때문에 이 지역이 라데팡스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광장에는 손가락 조각상을 비롯하여 현대 미술가들의 조각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